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운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연습 좀 하고 갈게요. 알았죠? 두 수열 a,n, b,n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분의 b,n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파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은 0이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해도 되죠? 괜찮은 거 맞죠?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는 얘가 수렴하고 수렴해가지고 수렴해서 수렴할 수가 있고요. 발산해서 수렴할 수가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그쵸? 그 혹은 또 어떻게도 수렴할 수가 있어요? 0분의 0꼴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나눗셈 꼴이 수렴하는 방법은요. 수렴분의 수렴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수렴할 수도 있고 0분의 0꼴로 수렴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3총사로 수렴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보면은요. 지금 a,n이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맞죠? 지금 0으로 가까이 간대요. 그럼 분자도 무조건 어디로 가줘야 되겠습니까? 0으로 가줘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얘가 참이 됩니다. 아시겠죠? 참 이렇게 돼요. 주의사항 좀 적어드릴게요. 얘가 만약에 기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냐면은요. 주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은 0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거짓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주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면은요. 5분의 0 이런 꼴로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인줄 알아요? 이건 지금 어디가 0으로 간다는 거야?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3분의 0으로 해갖고 0, 7분의 0 해가지고 0, 8분의 0 해가지고 0으로 수렴할 수가 없어요. 있어서 얘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거짓입니다. 알았죠?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참이 되려면 알파는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까지만 기억은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면 수렴하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면 수렴하는 건 맞는데 분자가 0으로 갈 땐 분모가 굳이 0으로 갈 필요는 없어. 왜냐면 5분의 0도 0이고 7분의 0도 0이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리고 이거 잘 정리해 두세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알파는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pn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알파가 1이라는 거는요. 얘가 1로 수렴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분의 bn이 뭐가 나왔다는 거냐면 1이 이거라는 거야. 1이면 이런 거예요. 그럼 얘가 1로 수렴했다는 거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요.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수렴해갖고 수렴할 수도 있고 1로. 그치?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되는 거 맞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0분의 0 이렇게 돼서 수렴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음 안 괜찮음? 괜찮은 거 맞죠? 아니 다시죠. 3분의 3으로 수렴했다고 하면은 AN도 3으로 수렴했고 BN도 3으로 수렴했으니까 1로 될 텐데 3 빼기 3은 당연히 0 되겠죠. 괜찮은 거 맞죠? 그 다음에 0분의 0으로 수렴했다고 하면 0분의 0 꼴이어서 1이 나왔다고 한다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당연히 0 나오겠죠. 여기까지 납득시키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였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1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AN이 n 플러스 1이던가 BN이 n 이렇게 돼 있다면은 괜찮은 거 맞죠?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다 넣으면 뭘로 수렴해? 1로 수렴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 대입하면 무조건 뭐 나옵니까? 1 나오는 거 맞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거짓이에요. 아 0분의 0꼴이어도 참이고 수렴분의 수렴이어도 참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얘 때문에 반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얘는 거짓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내신에서는 되게 어렵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수능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딱. 갖고 조심하자. 조심하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디귿입니다. 디귿.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분의 an은 알파분의 1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an분의 bn이 어디로 수렴했습니까? 알파로 수렴했지. 근데 bn분의 a는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역수 취한 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당연히 감각적으로 알파분의 1인 거 느낌 오시잖아요. 그쵸? 괜찮은 거 맞죠? 그리고 이거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굳이 어렵게 풀자면 얘 수렴하는 걸 치환합시다. 뭐 하자고요? 수렴하는 걸 치환합시다. 뭐 한다고요? 수렴하는 걸 치환할게요. 그러면 an분의 bn을 내가 뭘로 치환할 거냐면 cn으로 치환합니다. 괜찮아요? 지금? 디귿이에요. 이렇게 이상하게 썼니? an분의 bn을 뭐로 치환한다고요? cn으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리미트 cn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파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괜찮은 거 맞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분의 an은 내가 cn으로 뭐 했으니까? 치환을 했으니까 모든 n들을 뭘로 바꿔야 돼? cn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아니면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bn을 an 곱하기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cn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 나누면 뭐니? an분의 an 곱하기 cn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an이 될 거예요. 나 an분의 bn을 cn으로 치환했어요. 얘로. 됐죠? 그쵸? 그래가지고 bn을 an 곱하기 cn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cn분의 1이니까 얘 몇 분의 몇이다? 알파분의 1이라고 하면 돼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괜찮죠? 알파는 0이 하는 실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거 참이 되는 이유 단에 밑줄 치세요. 알파는 0이 하는 실수이다. 이미 알파는 0이 아니라고 있었네요. 그쵸? 그럼 이거 참이었겠네요. 아까 전에. 제가 못 봤었습니다. 이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대. 뭐라고요?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알파로 수렴한대. 그랬을 때 an은 또 수렴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곱골이 무슨 꼴로 수렴을 하는데 an도 수렴을 한대요. 그럼 bn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내가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아시겠죠? 거짓이에요. 이런 거, 이거 거짓. 이런 거 여러분 못하잖아요. 그죠? 헷갈려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어떤 정도냐면요. 자, an 곱하기 bn 꼴이 수렴하잖아요. 이게 수렴하는 방법은요. 총 3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수렴할 수 있냐면요. 수렴해서 수렴할 수가 있고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로 수렴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도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발산 곱하기 발산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 방법은요. 총 3가지가 있고요. 얘는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얘는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을 겁니다. 수렴 부정형 사총사 중에 하나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0꼴. 괜찮은 거 맞죠? 그쵸? 이거 통분 또는 유리화 이렇게 해서 푸는 거잖아요. 그죠? 함수의 극한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문제죠. 발산 곱하기 발산꼴이 수렴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an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an이라는 수열이. 그리고 bn이라는 수열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0, 1, 0, 1, 0,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리미트 a는 어디로 가요? 발산, 진동. 리미트 bn은 어디로 가요? 발산, 진동인데 둘이 곱골은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얘가 수렴하는 방법은요. 수렴, 무한대 곱하기 0꼴, 발산 꼴이 있으니까 얘가 지금 리미트 a는 알파로 수렴한대. 근데 얘는 수렴한대요. 그럼 bn은 무조건 수렴한다는 건 거짓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무한대로 가면 0 곱하기 무한대 꼴로 수렴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리에는 찾겠지. 답지는 당연히 발리에. 이런 식으로 해설이 되겠지만 아, 곱골은 이렇게 다 되구나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덧셈골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너무 깊게 하시지 말고요. AN 더하기 BN 꼴이 수렴한대요. 그러면은요, 얘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밖에 없냐 하면은요, 얘는 수렴해가지고 수렴할 수가 있고요. 얘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요, 얘는 발산해서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수렴 더하기 발산으로 수렴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곱골은 수렴, 발산 다 가능해. 다시 곱골은 수렴, 발산 다 가능한데 덧셈골은요, 수렴에서 수렴하던가 발산에서 수렴하던 거밖에 안 돼. 알겠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더하기 bn이 수렴. 근데 리미트 an은 수렴.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이면 리미트 bn도 수렴이다. 이런 거 참이라고요, 그냥. 알았죠? 왜냐하면 얘가 수렴했는데 얘도 수렴한대. 그러면 수렴꼴로 수렴했겠지. 이러고서 참이라고 하면 된다고. 알았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얘는 수렴한대요. 근데 얘가 지금 발산했대. 그러면 bn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드렸습니다. 6월이나 9월 수능에서 무조건 한 번쯤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연습해두세요. 알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은 무한대로 가까이 가 있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 an-5bn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더하기 bn 이렇게 되어 있고 이 an 더하기 3bn 값 구하래요. p 더하기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잖아요. 그쵸? 이런 문제가요. 막 갈아 때려서 못 푼다고요. 대충 이랬겠지 이래서 못 푼다고요. 이런 문제는요. 풀 때 수렴하는 것을 치환한다를 꼭 지켜주세요. 뭐 한다고요? 수렴하는 것을 치환한다. 무슨 소리냐면 얘가 어디로 수렴했어요? 3으로 수렴했잖아요. 그래갖고 얘를 무조건 치환하는 거야. 그래갖고 제발 귀찮더라도 제발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OBN을 뭐라고 하냐면 CN으로 치환해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알았죠? 얘 치환하면은요,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CN은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CN으로 치환했으니까. 됐죠? 그리고 논리적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CN이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3으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죠. AN은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는 걸 알고 있죠. BN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게 사실 얘도 무한대로 갔겠지. 근데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BN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사고 과정으로 가는 거야. 다시요. AN은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있다고요? 무한대로 가는 걸 알고 있고요. CN은 3으로 수렴한대요. 근데 BN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 BN을 없애야겠다는 사고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틱틱틱. 그래가지고 BN아, 넌 누구니? 라고 했더니만 얘 BN을 계산할게요. 넘겨서 계산하면 이 AN 마이너스 CN을 뭘로 나눈 거예요? 5로 나눈 거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다시요. 얘 넘겼고 5로 나눈 거예요. 됐습니까? 좀 한 줄 생략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을 때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AN은 무한대로 가고 CN은 3으로 수렴하니까 BN을 모르네? BN만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다 넣어. 괜찮겠습니까? 그래갖고 는식을 쓰면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쓱 긋고 AN 더하기 BN 너 누구야? 라고 했더니만 나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넣으세요. 어떻게 될 거냐면 5분의 2 이거 이렇게 씁시다. 하트로 씁시다. 5분의 2 AN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CN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N 그대로 쓸 거고요. 더하기 3 곱하기 BN 너 누구야? 라고 했더니만 얘 그대로 쓰겠습니다. 얘 어떻게 쓸 거냐면 5분의 3 5분의 2 AN 마이너스 5분의 1 CN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요. 배고프다. 한 것도 없이 배고프네. 됐음.
정리합시다.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니네 둘이 계산하면 5분의 뭐예요? 나 혼자 아니? 같이 되는 거 맞죠? 5분의 1 cn 간만에 수업 들어서 그런 거죠? 5분의 몇이야 이거? 5분의 6이 이거 2니까 5분의 6인데 얘랑 계산하면 5분의 16 땡큐 an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계산하면은 5분의 3 c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an은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무한대. cn은 어디로 간다고요? 3으로 수렴하죠. 그러면은요 여기서 또 이용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겁니다. 무한대분의 숫자 꼴은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잖아요. 그래갖고 교과서에서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이 명령어가 뭐냐면 무한대분의 숫자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따를 거예요. 여기 무한대로 다 나눌 거예요. 그러면 뭘로 나눈다는 거야? 위아래를? an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갖고 위아래를 an으로 나눕니다. 천천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으로 나누면 5분의 16. an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있는 상태에서 an분의 cn. 됐죠? an으로 나누면 얘 뭐라고 쓸 거예요? 5분의 7. 마이너스 an으로 나누면은 5분의 1에 an분의 c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어디로 수렴해요? 3으로 수렴하니까 무한대분의 3은 어디로 가, 이 전체는? 얘는 0으로 갈 거라고요. 이따만큼은. 얘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이 꼴을 이용해서. 그래서 답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요. 5분의 7분의 5분의 16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쓱쓱 사라뜨려갖고 안한박박하면 몇이에요? 7분의 16. 답은 뭐겠습니까? 둘이 더한 거? 23.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작년인가에 재작년인가에 4점짜리로 나왔어요. 이런 거.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샌드위치 정리라고 알아요?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갖고 an 짠짠 bn 이러잖아요. 그쵸? 그 여기 등호가 있는 상태에서 리미트를 붙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다 알고 있겠죠.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성립합니다. 리미트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an 짠짠짠 리미트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게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생겼어요? 등호가 생긴다. 그래서 리미트라는 세 글자를 붙이면 등호가 생긴다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뭐만? 더 이상 깊게 공부하지 마. 리미트라는 세 글자를 붙이면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왜냐하면은요, an은 몇이라고 쓸 수 있냐면 내가 n분의 1이라고 쓰고 bn을 n분의 2라고 쓴다면은 얘는 당연히 an이랑 bn이랑 크기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게 확실합니까? n이 자연수였다면? bn이 큰 게 확실하죠. 그쵸? n분의 2가. 근데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어디로 가요? 0. 리미트 붙이면 어디로 가요? 0. 그러니까 같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제가 그래갖고 학생 때 작년에 막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들 얘가 전국 1등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전교권보단 더 올라갈 거니까 전국 1등이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전국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공부 열심히 해라. 극한적으로 막 이랬던 선. 기억나니 이거? 했던 거 내가? 그랬더니만 누군가가 이랬었죠. 결국은 전국 1등을 끝까지 제끼지는 못하네요. 막 이런 거. 그죠? 끝까지 이게 바뀌진 않네요. 이런 말 했었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세요. 리미트라는 세 글자를 붙이면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 문제를 보면은요, 이게 수투 문제예요. 수투도 아니다. 쏘리. 수원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수원 문제. 왜냐면 x축과 만난대요. x축과 2차 함수가 만난다는 거는요, 그림이 총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접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어요. 그쵸? 근데 실근은 교점이니까 나 뭐라고 그랬어요? 실근은 교점이니까 얘는 판별식이 교점 몇 개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해가지고 0보다 크다고. 얘는 접한다니까 판별식이 0이니까 만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제발 플리즈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수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점이 없다는 건 실근은 교점이니까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없고 실근이 없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됐고 이것도 해석된 상태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괜찮죠? 그래갖고 첫 번째 줄 해석할게요. 얘가 만난다는 거는 판별식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판별식 쓸게요. b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콜? 좋아요. 마이너스 4 a 그리고 c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는 만나지 않는다니까요. 판별식을 쓸게요. 이거 d2라고 합시다. d2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괜찮죠? b제곱
n제곱 마이너스 4ac 4ac 하면은 4an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갖고 얘를 정리를 하면은요 이거 넘기고 4로 나누면 an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충분히 됐죠? 아주 잘했어요. 여기 넘겨서 뭘로 나눠? 4로 나누면은 이 외로운 싸움 a는 뭐보다 크니 4분의 n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아주 건방진 고3들. 그래가지고 a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냐면은요 4분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n제곱분의 an이 궁금했던 거니까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눠요. 뭘로 나눈다고요? n제곱으로 나눠. n제곱으로 나누면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4분의 1 콜? 이렇게 될 거고요. n제곱으로 나누어. n제곱으로 나누면은 4분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고 전개한 거고 얘는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여기다 뭐 붙이면 되겠습니까? 게임? 리미트 붙이면 되는데 리미트란 세 글자를 붙이면 뭐가 생긴다? 등호선생 너무 쉬워서 무시하지 마세요. 리미트란 세 글자를 붙이면 등호가 생기는 거니까 4분의 리미트 4분의 1 리미트 an 나누기 n제곱 그 다음에 리미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나누기 4n제곱인데 리미트란 세 글자를 붙였으니까 리미트 했으니까 여기서 기적적으로 뭐가 생겨야 돼 여기에? 등호가 생기는 겁니다. 콜! 등호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리미트라는 세 글자를 붙이면 등호가 생긴다. 림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임파서블에 점 하나 찍으면 임파서블. 이렇게 들어봤죠 여러분? 안 하니? 그래가지고 극한값 몇이에요?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진짜 힘들다 강사하기. 진짜 강사하기 힘들고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 그래갖고 4분의 1하고 4분의 1한테 찌부당했다 해가지고 4분의 1. 이렇게 안쓰럽게 보냐 너나. 샌드위치 정리해가지고 답 몇이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자, 알았죠? 스퀴즈 정리,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영어 공부해봅시다. 스퀴즈. 지금 여러분들 우선은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어차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니까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N까지 더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N은 1부터 넣는 거예요. 그러면 1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N에다 1 넘겨. 그다음에 N에다 2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에다 3을 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3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뭐라고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리고 N에다가 당연히 N을 넣으면 띵땅땅 해가지고 AN은 얘는 N 더하기 1이라고 쓸 거고요. 얘는 N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됐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었더라면은 야, 제발 이걸 더한다면 얘는 띠리리리리링 더한 거니까 한 번 했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거고 센터는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왼쪽 거를 1부터 N까지의 합이라고 해요. 굳이 시그마로 쓰자면 굳이 한번 시그마로 씁니다. 시그마 K가 될 거고요.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이쪽을 더하면 띠리리리링 해갖고 2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라고 해가지고요. 시그마로 굳이 표현하자면 K는 1부터 N까지 얘는 K 플러스 1이 되겠네. 요. 됐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센스를 발휘한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다고요. 어차피 여기다 n제곱으로 나누고 리미트를 붙이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얘가 3으로 수렴하고 얘가 만약에 8로 수렴했다고 해봐. 그러면 3하고 8 사이에는 이 숫자는 너무 많잖아요.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얘가 57, 57, 57, 57 이러면 발산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무조건 스퀴즈 정리를 쓰려면 3, 3, 2, 2, 1, 1 완전 똑같이 쪼여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처럼 어려운 건 제끼고 얘만 써야지 해서 센스 있게 답 내도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제 얘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려고 뭘로 나눌 거야,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근데 이거 시그마 k 공식 쓰면서 갈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은 n제곱으로 나누면서 쓰면은 n제곱분의 1이 있는 상태에 괜찮죠? 2분의 n 플러스 1. 지금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땅땅. 이렇게 될 거고요. 시그마 n제곱을 앞에 써야 되겠다. n제곱분의 1에 시그마 ak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도 n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럼 n제곱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굳이 쓰자면 2분의 n 플러스 1에 맞죠? 거기에 더하기 띠링 뭐예요? n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괜찮은 거 맞지? 그리고 정리해서 쓰면은요. 얘는 2분의 2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1 짜잔 n제곱분의 1에 시그마 ak 여기 생략 이렇게 돼 있고요. n제곱분의 이거 2n제곱분의 몇 n제곱분의 2n제곱분의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n제곱 플러스 2분의 2n 2분의 3n 그냥 하자 정리 끝 이렇게 되네요. 그쵸? 나 잘했지? 이렇게 돼요. 뭐만 붙이면 된다 여기에? 리미트를 세 글자를 붙이면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그리고 리미트 등호 지금 그대로 쓸게요. 리미트 이렇게 등호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극한값 계산해보세요. 몇이에요 이거?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디로 가요? 2분의 1 즉 2분의 1과 2분의 1한 이거 껐었는데 계속 켜지네? 2분의 1과 그렇게 놀렸는데 켜져 있어요. 2분의 1과 2분의 1한테 스케줄 정리 쓰면 몇입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되겠습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수투 복습을 열심히 했더라면 수업 듣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빨리빨리 갈게요. 보면은요. 지금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an이니까 내가 an을 임의로 하나로 정도로 잡아도 되죠. 그래서 an을 n 더하기 한 2분의 1 정도로 잡아도 되는 거 맞아요? 2분의 1도 되고요. 2분의 3은 안 되잖아. 3분의 1도 되고 4분의 1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 즉 an은 얘하고 얘 사이에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an이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고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얘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따이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리미트로 보낼 거니까. 근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럴 거냐면 사람들은 SN이라고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도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SN은 어떻게 생겼냐면 n에 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생겼으니까 얘는 n제곱에 n이라고 쓰고 상수항이 없을 거고요. 여긴 공차에 무슨 띵이 온다고 했었습니까? 절반, 반띵이 올 거니까 공차의 반띵인 2분의 1이 올 거고 얘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됐죠? 이렇게 올 거고 얘 그냥 여기다 얹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극한값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제곱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n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극한값 2분의 1 이러면 끝입니다. 이해하시는 거 맞죠? 괜찮은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떤 사람들은 3점이니까 그냥 쑥 암산하고 답 이렇게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풀어도 되고요. 못 풀지만 않으면 되는데 못 푼 사람들은 열심히 복습하세요. 알았죠? 별표도 쳐놨죠? 이게 이해가 안 갔다. 그러면은 샌드위치 정리를 몰라서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요. 등차 수열을 몰라서 까먹어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고요. SN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수항이 없고 공차의 반띵. 이 최고차항의 개수다. 됐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fx는 x-3의 제곱이다. fx는 n의 두근 알파 베타 일 때 hn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그래갖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 찡찡 h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hn.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내 그림도 굳이 안 그릴게요. 그냥 바로 갈게요.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fx는 x-3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fx는 n이라는 방정식을 풀었더니만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나온대. 근데 hn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씌운 거래. 이게 뭐냐면 그냥 두근의 차이 아닙니까? 그쵸? 두근이 3이랑 5 나오면 5에서 3 빼면 2 이런 거잖아요. 혹시나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2라고 말하는 거잖아. 태권이 되고 있니? 됐죠? 그러니까 두근의 차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n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 근데 대신 h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콜! 됐죠? 그래갖고 얘를 써보면은 이걸 쓰냐 안 쓰냐의 차이예요. 그냥 fx야 너 뭐야? x-3의 제곱이다 라고 쓸 거고는 n이라고 대부분 학생이 쓸 수 있겠죠. 그쵸? 됐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는. 여기서 전개를 하냐 안 하냐가 큰 실력 차이를 그러는 거고 이항을 하냐 안 하냐가 실력의 차이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자, 이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여기까지 못 풉니다.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죠. 왜냐하면 이거 2차 방정식이구나 이러고 넘긴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풀리려면 이렇게 보인다고? x랑 n이랑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갖고 얘 그냥 2차 방정식의 두근이구나 라고 해석하고 넘길 수 있는 멋진 학생이 되셔야 되고요.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거를 인수분해하고 근구하면은 중딩 소리 듣는 거고, 이걸 보고 두근에 합 이렇게 돌리면은 고딩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에요? 6이라고 할 거고, 알파 베타는 몇이에요? 9-n.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다면 최고지.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안 되지 않겠니? 설마? 4점짜리인데. 그쵸?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거 아닙니까? 됐죠? 얘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수투 문제로 전락하는 거예요. 수 원으로. 합, 곱, 차. 이렇게 나오면 뭐 쓰고 싶어야 돼? 그치? 완전제곱식, 곱셈 공식, 곱셈 변형 공식이라고 하는. 걔 쓰고 싶어 하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의 베타의 제곱에 이거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다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 어려운 게 다 되잖아요. 그쵸? 고1들은 이거 되게 어려워한다고요. 고3 정도 되니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거 갖다 넣어. 몇이에요? 36 맞아? 빼기. 그리고 갖다 넣어. 4 그냥 곱하자. 36 플러스 4n. 땡큐.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n. 플러스 그러니까. 그쵸?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되네? 여기 뭐예요? 4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갖고 이 4n을 열로 가져다 오면 망하겠죠? 가져갈 땐 조심해야 하는 거 알죠? 왜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이건 뭐라고 써야 돼요? 루트를 씌우면은 2 루트 n 이런 문제입니다. 선생님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양수겠지. 절대값이니까. 괜찮죠? 양수겠죠. 여기서 열로 가져가는 것도 이제 실수도 실력이니까. 알았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 곱하기, 이거는 전 국민이 잘 하잖아요. n 플러스 1을 해요. 뭐라고 쓸 거예요? 2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괜찮은 거 맞죠? 빼기. 그 다음에 이거 전 국민이 잘 하잖아요.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뭐라고 쓰면 돼요? 2 루트 n 스톱. 여기까지 다 되는 거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 다음에 루트 열로 집어넣으면은 전 국민이 잘 하는 그냥 전개. 뭐라고 쓸 거예요? 2 루트 들어갑시다. n제곱 플러스 n. 이거 왜 이런지 모르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써? 2n.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거 2로 끄집어낼까? 2로 안 끄집어내도 돼. 여기서도 지 마음대로 하세요. 2로 끄집어내던지 2로 여기 집어넣던지. 알았죠? 너네 마음대로 하면 되고 2로 끄집어내면 뭐라고 쓸 거예요?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됐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서 얘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하고 뭐 하고 싶어야 돼? 유리화를 하고 싶어야 되는 건 맞아. 됐죠? 그 열 유리화해서 답을 내면은 2루트 a분의 b 잠깐만 쓸게요. 2루트 a분의 b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유리화하세요? 모르겠다 싶으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랑 2랑 곱하면 몇입니까? 1 이렇게 답 내시면 돼요. 알았죠? 유리화가 훨씬 중요해요. 제가 그냥 여러분 지루해할까봐 유리화 안 한 거죠. 이거 이제 지금쯤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으면은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X축에 접하는 원. 자, 이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중심을 내가 만약에 A, B라고 하잖아? 여기까지도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반지름은 뭘까? 접선이 보이면은 무조건 중심으로부터 수선을 그어야 되니까 이게 반지름이다? 이걸 A라고 하냐 B라고 하냐는 눈만 크게 뜨면 되잖아요. 그쵸? 뭐예요 길이? B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갖고 얘는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중심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b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 b예요. b니까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할게요. 내가 뭐에 접하는 원이라고 한다고요? y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한다면 이 원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A, B라고 쓸 수 있죠. 이게 y축이니까. 맞죠? 그럼 반지름을 뭐라고 표현할래? 라고 하면은 이만큼이 반지름이 될 거고 얘는 몇이라고 하겠습니까? A라고 하겠죠. 정확히는 절대값 A가 되는 거 원래 이쪽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갖고 얘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여기다 쓸게요.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a의 제곱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b의 제곱은 뭐예요? 반지름 제곱이니까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제곱만 나면 사라져요. 괜찮은 거 맞지? 여기까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걸 몰랐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이거 언제 배우는 거예요? 고1 때 배우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났으니까 못 푼 거 아닙니까? 뭐였지? 라고 했을 때 잘 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그리지도 않고 툭 튀어나오면 제일 좋은 건데 혹시나 안 된다면 그렸어야 된다고요. 접하는 원은 반지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반지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알았죠?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됐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y축에 접하는 이러면은 이거 내가 막 이런 농담도 했었어요. 진짜 나 이제는 막 이런 그거 알아요? 권상우. 권상우가 혀가 짧아요? 길어요? 혀가 짧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옛날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찍었었을 때 한정서라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걔를 어떻게 불렀을까? 권상우가. 한정서 이렇게 불렀던 거 알아요? 진짜 몰라. 그러면은 이 남학생들은 알 거예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권상우가 도시락통을 던지면서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하거든. 싸움 잘하는 애한테. 근데 그거를 권상우가 옥당으로 따라와 이러거든. 옥당. 그러니까 농담하는 거예요, 그냥. 혀가 짧은 이게 덮하는 이렇게 이게 정서를 덩서라고 읽고 옥상을 옥당 이렇게 하는 것처럼 y축에 덮하는. 그러니까 y축을 덮으면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래요. 보이는 숫자가 반지름이에요. 막 이러거든. 그리고 이거 x축을 접하면 x축을 덮하면 이거 반지름 뭐예요? b제곱이다 이랬거든.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중심이 진짜로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이래요.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여라 이러잖아요. y축 접한대.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까지 쓸 거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까지 쓸 거 아닙니까? 그쵸? 반지름이 중요한데 원래 그림 그린다고. 근데 y축에 접하니까 y축을 덮어요. 그럼 보이는 숫자 1이죠. 제곱하면 몇이요? 1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건 고1 내신 시험 보기 위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됐죠.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들었으면 다 이해를 해버렸으니까 얘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요. 이 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x-3n의 제곱 중심 y- 뭐라고 쓸 거예요? 4n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쵸? y축에 접한다니까 y 가리시고요. 보이는 숫자 제곱하면 무슨 된 제곱? 9n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 반지름이 9n제곱이 된다는 게 실력이에요. 알았죠? 근데 저거를 지금 알아서 푼다가 아니고요. 몰랐어도 그림 그렸어야 된다고 아셨죠? 괜찮은 거 맞습니까? 반지름 뭐예요? 3n. 우선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셔야 되죠. 됐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원땡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점들이 막 움직이고 있대. 그리고 0,-1은 어디 있을지 몰라. 그냥 내가 아무데나 찍을 거야.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문제. 여기가 0,-1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점이 막 움직이고 있대. 움직여라 막 이러고 있다가 스톱 이래요. 만약에 여기 스톱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크냐 이런 문제예요. 지금. 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짧아질 수 있잖아. 언제가 제일 작을까?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언제가 제일 길까? 라고 여러분 제일 멀 때 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제일 멀 때 이럴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원의 무슨 심?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3n,4n인데 원의 중심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무조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다면 구할 수 있을 거고 제일 짧을 땐 뭐만 사라지면 돼? 반지름만 사라지면 되고 이 거리에서 제일 길 땐 반지름만 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거 맞아요? 이 점 못 구한다고. 이 점 직접적으로 못 구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최소값이고 핑크색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에서 누구 얹으면? 반지름 얹으면 최대값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최대값 구하겠습니다. 최대값. 최대값을 구해보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서 여기 빼서 제곱하면 뭐라고 쓸 거예요? 루트 9n제곱 이렇게 쓸 거고요. 동의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면 뭐예요? 4n 플러스 1의 제곱. 현재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누가 얹을 거라고요? 반지름? 3에 얹을 거예요. 콜? 괜찮은 거 맞지? 네.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할 거예요. 핑크색. 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차이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9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1의 제곱에 빼기 반지름 빼주면 돼요. 3n. 맞아요? 괜찮은 거 맞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분의 an인데 bn이 누구야? 최대값이니? 최소값이네. 얘가 bn이고요. 얘가 an이래요. 그래가지고 bn분의 an을 구하면 얘를 밑에다 깔아.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루트? 이거 빨리 계산합시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6, 25n 제곱. 고마워요. 이렇게 됐고 뭐예요? 8n. 플러스 8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빼기 3n. 그 다음에 얘는 루트 뭐라고 쓸 겁니까? 25n 제곱 똑같겠죠? 25n 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에 플러스 3n 이걸 하는 거잖아요. 괜찮은 거 맞죠? 무슨화 하고 싶어야 돼? 유리화. 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죠? 무슨화 한다고요? 유리화. 그래가지고 여기 루트 더하기 3n 이거 할 거고요. 찍. 그리고 여기 루트 더하기 뭐라고 할 겁니까? 3n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괜찮은 거 맞지? 그래가지고 얘 잠깐만. 뭐야? 누가 계속 유리하래? 여러분 이거 유리할 필요 없죠? 이게 습관의 무성. 유리화 해야 되는데. 이게 유리화 안 하고도 답 나오는 거 알아요? 왜냐면은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n으로 가까이 가? 5n 얘는 뭐예요? 3n. 그러니까 굳이 2n이니까 그쵸? 유리화까지 안 해도 돼. 유리화해도 답은 나와. 알았죠? 그래가지고 몇이라고 하면 돼요? 얘 5n에서 3n 빼면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2n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5n에서 3n 더하면 몇이니까? 8n이니까 계산하면 슥슥 해갖고 몇이라고 하면 돼요?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되는 거 맞지?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게 급이 같아야 되는데 급이 다르잖아. 여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내심 이럽니다. 아직 침 찍지도 않았는데 이 원의 중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내심 이럽니다. 아셨죠? 무슨 심이라고 한다고요? 내심. 얘를 내접 원이라고 하고 내접 원, 얘는 내심. 됐죠? 내심의 작도는 어떻게 하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심. 그러니까 내심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떠올라야 된다고. 이 각이랑 이 각은 같겠구나. 이 정도는 떠올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괜찮겠습니까? 각이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내가 이런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접선이 보이면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 무조건 뭐 그어야 돼요? 수직 이렇게 그어야 되니까 수선을 그어야 되니까 이게 반지름이에요.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요. 내가 이 길이를 C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 CR 이렇게 구할 거예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옆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근데 얘는 하필이면은 이게 접선이니까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 이거 반지름이겠죠. 그죠? 네. 수선을 그으면 그러니까 이 길이를 내가 B라고 한다면 이 넓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분의 1 BR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은 거 맞죠? 하나도 안 어렵죠?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내가 A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2분의 1 AR 이러겠죠. 그럼 이 큰 삼각형의 넓이 S는 얘네 셋을 더한 거니까 맞죠? 괜찮죠? 셋을 더한 거니까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1 CR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2분의 1 R로 묶으면은 S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됐죠? 얘도 그러면 나올 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좀 정리만 잘 해두시라고요. 알았죠? 못 외우겠다 싶으면 그림 그리시고. 시간 남잖아요. 어차피 할 때. 얘는 중딩 때 배우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아셨죠? 됐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는 누구나 웬만해서 공부 좀만 하면 알고 있어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삼각형 안에 원 동글뱅이 있잖아요. 무조건 얘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삼각형 안에 원 동글뱅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조건 얘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됐죠? 삼각형 안에 원 동글뱅이 들어가 있으면, 내접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이거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알았죠?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중에 한 문제인 지금 이걸 풀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되게 많이 내가 풀으셨던 것 같은데 y는 n분의 1x래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an이고요. 여기가 bn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x는 n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원이 이렇게 띵글띵글띵글띵글 이렇게 접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가 cn. 문제에서 sn의 넓이가 an, on, cn. sn은 지금 어차피 극한값 구하는 건데요. an, o, cn을 넓이는 구해야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상태.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an, o, cn을 찍어보니까 an이 여기 있고요. o가 여기 있고요. 원점. cn은 여기 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니네가 구하라는 거야. 이걸 뭘로 표현하면 끝이에요? n으로만 표현하면 끝이야. 얘를 n으로만 표현하면 끝일 거고 극한값 내면 되지. 그 다음에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지 유리하는 꼴일지는 해봐야 하는 거고. 괜찮은 거 맞죠?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점화시킬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그거밖에 없어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쵸?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없는데 중심에서 접선에 수성 그을 거니까 반지름이 높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쵸? 나 이 길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이가 뭐니? 라고 했더니 전 국민이 사랑하는 피타고라스가 등장하시고요. 요 길이가 n이에요. 왜 n이야? 여기 n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n인 거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n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이 길이 뭐라고 쓰겠습니까? 1이에요. 왜 1이에요? 이게 n이니까 여길 n을 대입하면 y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n 대입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래갖고 얘는 n,1이에요. 얘는 무조건 1이에요. 높이는. 됐죠? 그럼 전 국민이 사랑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얘를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건 알겠네. 2분의 1 밑변 루트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반지름 얘가 삼각형의 넓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얘를 n으로 표현해. 가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정인 겁니다. 이걸 n으로 표현.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포기를 하는 거지. 안 보인다. 미치겠는데? 아니면 막 해, 막. 좌표 두고 막 제발 걸려라 막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딱 보자마자 레저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무슨 원? 레저번. 큰 삼각형을 이용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큰 삼각형의 레저번이 얘니까 큰 삼각형의 넓이에요. 큰 삼각형. 이거 S가 아니고요.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n 따라왔죠? 높이 몇이에요?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딱 이거예요. 끌죠? 그래갖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의 반지름 r 곱하기 얘는 변변변 더한 거야. 변변변 더한 거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변변변 더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n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럼 반지름아 넌 뭐니? 라고 하면 틱틱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문제 다라고. 됐습니까? 양변 뭘로 나누면 돼? r 구하려면 이걸로 나누면 되지. 그치? 그리고 나누면은 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 분의 n 이렇게 된다고요. 콜? 얘야 여기로 빠져. 이렇게 되는 거죠. 빠뜨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에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곱하기 너 일로 와! 라고 하면은 루트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n 이겁니다. 이게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콜!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뭔지 봅시다. n분의 n 껌이잖아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분의 sn 이거 구하래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분의 계산이 어렵다네. 그러니까 계산이 세상 어렵다. n분의 n면 여러분 콜? 네. 괜찮아요? 네. n분의 콜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2분의 1 대충 한 거 아니에요? 루트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 더하기 1이고요.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nn 약분했다?
전국인이 짜증내야는 루트가 보였으니까 무슨 해야 돼? 그래서 아무도 대답 안 했네. 훌륭하네요. 유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아니니까. 그쵸? 그냥 극한값 그냥 구하면 돼. 알았죠? 유리하는 애들 있다. 습관의 무서움이라고 해갖고 무한대로 가면은 얘 무시하면 돼. 얘 무시하면 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럼 얘 뭐라고 쓸 거야? n 더하기 n이니까 2n에다 2 곱하면 4n의 느낌으로 갈 거고 얘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냥 n이겠죠. 얘 무시하면. 그러면 답 몇이라고 쓰면 돼요? 4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괜찮은 거 맞죠? 네. 됐죠. 근데 혹시나 찍어야 될 때를 잠깐만 대비해서 이게 직관력이라는 걸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10년 전에 유행했던 수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거 이렇게 풀면은 바보야 이렇게 했던 선생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풀면 바보 같은 거고 이렇게 풀어봐 라고 해갖고 극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었던. 얘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잘 봐요. 지워도 되죠. 응? 봐봐.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삼각형 넓이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얘는 죽었다 깨나도 몇이라는 거 확정돼 있어요? 1이라는 거 확정돼 있어요. 왜냐면 n 대입하면 무조건 1이야. y값. 괜찮은 거 맞죠? 얘도 무조건 확정돼 있어. 뭐라고? n이라고. 근데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극한값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n으로 나눈 거.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저번을 그렇게 쓰니 바보들아 이러면서 직관으로 생각하라고. n이 점점점 커지잖아 막 이러는 거죠. n이 점점점 커지잖아. 그럼 n이 점점점 커진다는 건 이 뒤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뒤로 보낼게요. 이거 뒤로 보낸다고 이렇게. 본 적 있을걸? 내가 예전에도 설명했을걸. 이게 한 n 여 정도 왔어. 아직 탑도 없어. 무한대로 갈 건데. 그쵸? 근데 높이는 그래나 저래나 몇이라는 거 똑같아요? 1이라는 거 똑같다고요. 높이는 1이라는 거. 그럼 n이 한 이 정도 오면은요. 삼각형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나와요. 아 망했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 동글뱅이가 어떻게 접하고 있냐면 여기에 내접하고 있어 이렇게. 동의하세요? 거기에 중심이야. 콜? 이거 CN.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넓이의 무슨 값? 극한값. 됐죠? 내가 딱 보고 뭐 어쩌라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바보야. 이러는 거죠. 바보야. 얘를 좀 더 멀리로 가. 왜냐하면 무한대의 특성상 더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n이? n이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친 듯이 줌아웃? 이라고 하니? 네. 줌인이 땡기는 거면 줌아웃을 시켜요. 줌아웃이 맞는지 몰라요. 저 그런 거 잘 몰라. 그래갖고 얘를 쭉 하면은 잘 봐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아직도 택도 없다. 높이 1. 높이 뭐라고요? 1이야, 1. 콜? 그래가지고 큰 삼각형을 그리면은 높이 1짜리를 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 쉬기 전에 내가 힘들어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추억을 되새기면서. 높이 1짜리 삼각형 콜? 됐죠? 여기에 원이 동글뱅이가 이렇게 있어. 맞아? 여기 중심에 CN이 있어. 이게 CN. 됐죠? CN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이 삼각형이에요. 망했다, 야. 이게 지금 위쪽 삼각형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딱 이렇게 딱 했어.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갖고 이러는 거지. 지각생 지은이가 딱 들어왔다고 해봐. 지은이 딱 들어와. 지은아, 이거 노란색 삼각형 넓이 구해보면 뭐예요? 이러면서 앉긴 하겠지만, 그래도 삼각형이야 막 이랬다고 쳐봐. 그럼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멀리서 사실 딱 본다면 이런 느낌 아닙니까? 완전 큰 삼각형의 그냥 딱 절반처럼 보이지 않아요? 완전 큰 삼각형의 절반. 아니야? 네. 아직도 느낌이 안 나? 더 멀리 갈까요? 그럼 얘가 거의 안 보일 거 아니야? 이게 그치? 그래가지고 완전 큰 삼각형의 절반처럼 느껴져가지고 완전 큰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n 곱하기 1이거든? 근데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에 딱 반띵처럼 느껴진다고.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몇처럼 될 거면 4분의 1 n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이게 SN이라고. 무한대의 세계선. 그래갖고 리미트 SN 나누기 n을 극한값 보내면 이거 n을 탁탁 약분하고 4분의 1 딱 이러면 등록해야 되겠다 막 이랬다는 거죠. 이게 진짜 단가가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다 죽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선생님들이 다 사라졌어. 학원계에서. 왜 그럴까요? 딱 이걸로는 점수가 2, 3등급밖에 안 나왔어요. 알았죠? 더 중요했던 건 뭘까요? 방금 전에 풀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알았죠? 저는 이런 풀이를 되게 늦게 한 게 다행이었어요. 저는
고3 때 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알았죠? 이 고1, 2 때 알면 완전 독인풀이에요. 알았죠?